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2025년에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원하는 병사에 한하여 파병을 하며 대부분 유엔군 소속으로 편제됩니다. 해외 파병을 나가는 경우 한국군은 월급과 운군 수당, 위험 수당 등을 모두 받게 됩니다. 2024년도 기준 한국군의 간부는 월 500에서 600만 원 가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가 가능한 부대는 소말리아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가 유일합니다. 그 이외의 부대는 의료, 건설, 검계가 주요 임무입니다. 한국의 동명부대는 2007년부터 레바논 남부 지역에 파병하고 있으며 현재 350여 명이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2024년 10월 1일 이스라엘 군대가 레바논 남부의 유엔군 감시지역으로 진입하면서 레바논 남부가 상당히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동명부대가 파병을 나가게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982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하였고 이를 계기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라는 이스라엘 저항 조직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둘 사이에 무력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이란의 지원을 받아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헤즈볼라가 저항하면서 일진일퇴가 반복됩니다. 2000년 유엔은 이스라엘을 설득하여 유엔이 설정한 경계선인 블루라인 뒤로 군대를 철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이스라엘의 병사 2명이 헤즈볼라에게 납치되자 이스라엘은 국경으로 여겨지던 블루라인을 넘어 레바논으로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34일간 이어진 전쟁으로 레바논에서는 1200명이 사망했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민간인 49명과 군인 12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초기 전투에서 헤즈볼라를 만나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유엔은 당시 두 나라의 전쟁 종식을 위해 안전보장이사회가 의결한 1701호를 채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레바논 리타니 강 이남에는 헤즈볼라를 제외한 레바논군과 유엔 평화유지군만 주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의안에 따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30km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유지군이 주둔하였습니다. 2024년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는 평화유지군의 숫자는 대략 8,000명에서 1만 명가량이며 한국의 동명부대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명부대는 3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공병, 의료,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전쟁 상황이 진행된다고 해도 유엔 평화유지군은 철수할 수 없으며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주요 임무는 평화협상 지원, 의료와 식량 등 인도주의적 지원, 충돌 당사자의 분리입니다. 그러나 유엔군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자위권 방어 차원에서 일부 공격이 허용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측은 서로의 결의안 이행을 신뢰하지 않았고 국경에서 목격되는 위반 행위를 고발하며 비난전에 열을 올렸습니다. 헤즈볼라는 2006년 이후 레바논 국경 인접 마을을 요새화했고 지하에 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대부분이 시아파인 국경 주민들도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경에 헤즈볼라의 특수부대인 라드완이 계속 작전 중이며 헤즈볼라가 국경지대의 환경단체를 이용해 이스라엘군을 감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논은 분쟁이 없는데도 이스라엘의 전투기와 해군 함정이 레바논 영토로 들어온다고 항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역할도 약화되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지난 수년간 이스라엘에게 국경 북부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라고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양측의 무력 공방은 중동 전면전 우려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와의 연대를 표명하면서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미사일과 로켓, 무인기를 발사했고 이스라엘도 이에 공습으로 대항하면서 국경 전투는 1년간 긴장의 수위를 점점 높이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충돌로 이스라엘 북부 주민 6만 명과 레바논 남부 주민 10만 명이 집을 떠나 피난한 상태입니다. 2024년 10월 1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국경을 넘어 제한적 지상전을 전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의 지하 터널을 모두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남부의 국경 지역을
한국의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로 유엔군만 주둔시키고 헤즈볼라와 레바논군을 모두 리타니강 이북으로 몰아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경지대가 양측의 전면전을 촉발할 뇌관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목표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선 먼저 유엔군을 지역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지대는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래 무력 충돌과 포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지상전을 벌이던 이스라엘군이 유엔군 기지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병사 4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스라엘군 탱크가 레바논 남부 국경도시인 나쿠라에 위치한 레바논 지역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를 향해서 포를 발사했습니다. 10월 12일 이스라엘군이 유엔군을 향하여 또다시 포를 발사하여 스리랑카 출신 유엔군 병사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월 13일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레바논 주둔 평화유지군을 철수시켜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해당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의 진지와 땅굴을 폭격할 예정이고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엔군이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블루라인에서 5km 이상 떨어지라고 요청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은 이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10월 14일 이스라엘군은 유엔군 감시타워의 정문에 있는 라이트를 끄라고 요구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정문을 메르카바 탱크로 부수고 진입했다가 45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판 땅굴이 유엔군 감시초소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면서 이곳이 대전차 미사일과 소총을 들여오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는 지하터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땅굴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포격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